다시. 네. 음. 어, 지금 제가 그 여행하는 인간 책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이기도 합니다. 네. 요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요 책이 보시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이걸 뭐 다 하지는 못해요. 이거를 다 하려면 인도만 할래도 한 1년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인도가 한 반 정도 되고, 이제 2기서부터는 일본과 대만, 아시아 쪽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부는 유럽, 이런 쪽으로 지금, 글을 써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일본, 대만에,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작년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뭐 반복해서 간 곳도 있고 처음 간 곳도 있고 해서 이제 아시아 쪽이니까 중앙아시아까지 겸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목차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 한겨울에 떠났어요. 12월 29일 1989년 날짜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기능성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그 파카 입고 뜯기 덧입고 속에 뭐 속옷 막 잔뜩 입고 그러고 갔더니 거기 지금은 뭄바이죠. 봄베이가 38도였어요. 거기도. 그래갖고 하여튼 얼마나 그때도 고생을 했던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 네팔의 그 히말라야 쪽에 사는 석가모니 후손 시종마을 친구들을 같은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네팔까지 여행을 하고 네팔에 또 뭐 석가모니 탄생한 그 룸피디라는 동네가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간 김에 그때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불교 전문 학자예요. 그때 이제 그 석가모니 후손들한테 그 뭐라고 할까 정보도 좀 얻고 안내도 받고 싶고 또 제 그 동창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둘 다 불교는 문외한이지만 엄마들은 다 절에 다니고 계셔서 이제 그 반은 불교 신자다. 왜 등에 다 이름 써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니까 아마추어 불교 신자라고 거짓말을 치자.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석가족 시종마을에 가서 엄청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거짓말한 게 되게 이제 돌아와서 그 찔려서 진짜로 불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지금까지 또 뭐, 한 30 몇 년? 그 인도 기행한 역사와 불교 공부한 역사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로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송강사의 스님들이 그때 아무도 80년대에 그 인도를 가지 않는데 송강사의 스님들만 몇 분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요번에 배울 것은 전생일까, 여생일까, 일본과 대만. 일본은 우리 그 나라 대 나라로 보면 아직까지 뭐 이제 그 철천지 원수고 식민지의 그 역사적인 그 36년의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차고 넘쳐서 그 뭐 말할 나위가 없고, 또 대만은 옛날에는 나라로 우리가 그 이제 국교를 맺고 수교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때문에 그 이제 중국의 일부로 해서 그냥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뭐 대만을 뭐 자유 뭐라고 민주공화국인가 뭔가 하여튼 그 불렀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때도 이 인도 갔다 온 다음에 90년도에 갔으니까 이 두 나라가 가면 갈수록 왠지 저는 이제 한중일은 나라의 국경은 다르지만 문화의 국경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기도 해서 요
전생에 내가 여기에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딜 가도, 내 남은 여생을 여기에서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몇 군데만 선별해가지고, 썼고요. 지금 말한 대로,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하고 사마르칸트를 갔다 왔고, 요번에는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하고, 이제, 이시쿨. 그리고 다시 타슈켄트로 돌아와서 부하라라는 곳을 갔다가 이렇게 와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서역, 실크로드, 뭐그 카라반 사라이 뭔가 낭만적이고 한 번쯤 꿈꿔봤어요. 우리 낙타 타고 여행하는 그런 그림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아주 중심지, 예. 가면, 그래서 지금도 이 실크로드의 자치가 그대로 살아서 숨 쉬는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그래서, 뭐, 까모메 식당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무대가 된 헬싱키부터 뭐 터키, 이스탄불. 저는 참고로 터키도 한 30년 오락가락 94년도부터 최근에 작년까지 터키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고 돌아온 그런 이제 또 이력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그 독립국가가 된 류블라나, 뭐 크로아티아, 뭐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아프리카 튀니지, 뭐 그 독일, 그 베를린, 발트 3국, 그리고 뭐 크로아티아하고 발트삼국이 뭐뭐가 들어있죠? 아니, 크로아티아는 동유럽. 제가 이상하게 터키도 한 8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제가 한국학과 교수를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도 7나라가 헝가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그냥 장 보러 가는 나라 정도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 이제 제가 뭐 여행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요번에 여행을 가면서부터 굉장히 저한테 막 국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오고 또 고심고심하다가 그거를 지금 할 만한 뭐 제 그 체력이나 뭐 이런 그 재반 여건이 안 돼서 또 너무 아깝지만 이제 고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같이 나눠보고 그야말로 제목이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이야기. 어, 모든 인간의 정의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사실은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호모 루덴스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모든 것을 놀이처럼 할 때 사람은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잠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와서 그냥 놀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옥경 선생님처럼.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 PPT도 오늘 아침부터 뭐가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어요. 제 사진을 못 집어넣어 갖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올려드리기로 하고, 사실은 옮겼다가 그게 다 삭제되는 그 하는 해프닝이 좀 있어갖고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일기부터 들으셨던 분은 11강,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세 분 선생님께는 1강이 될 텐데요. 늘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것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김훈 선생님 단장하세요. 나눠드리시고 남은
네.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제가 막 돌아왔기 때문에 딱딱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제가 갔다 오기 한 2, 3주 전에 또 이 두 부부께서 중앙아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도 이제 차츰차츰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강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오늘 주제는 중앙아시아 여행이 되고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실크로드. 또,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중앙아시아 하면 나에게 중앙아시아는 뭘까? 중앙아시아라는 말에 뭔가 이렇게 설렘이라든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감흥이 일어나세요? 있나 보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 생에는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나라신가요? 스타린에 의해서 음, 그 강제 이주당한 곳이 그쪽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고려인 3세, 4세, 5세까지 제가 그 고려인 5세하고 사진 찍은 것 이름도 조 알렉산더야. 알렉산더 조 씨고 근데 얘가 그 이제 1세대가 도대체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음, 음.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고 러시아어를 잘하고 한국어는 아주 조금 하고 그것도 대학의 연구원으로 있는 젊은 남선생이었는데 예. 여기는 강남문화원이고요. 오늘은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제가 오늘부터 거기에 하나 우리 메모에 추가한 거에 날씨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날씨와 온도에 온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깊은 감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46도란? 중앙아시아 그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기도상 같은 예, 높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그렇게 많이 덥죠? 하고 이해가 안 돼요. 글쎄, 특히나 그 부하라 쪽이, 저도 그래서 생각하기에 겨울엔 또 되게 춥대요. 그래서 대구처럼 약간 분지로 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 가서 봤을 때는 뭐 분지 같은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드넓은 평야, 진짜 비옥한 땅, 뭐, 그런 것만 보고 왔어요. 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유튜브를 K 클래식 콘텐츠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장으로 있는 정진원이고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책은 여러 번 보셨지만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고 이 금딱지는 뭘까요? 제가 이 책을 21년 9월에 내고 바로 터키에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저 혼자서 베스트셀러를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이 책은 제가 뭐라고 할까? 전공 책이 아닌 처음으로 여행기를 쓴 그런 저에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책이어서 이 책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래서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그 대중 강의로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 강남문화원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운명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거예요. 어, 긍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첫 그 포스터인데 나라는 여행 책 프로젝트. 여러분들 다 지금 블로그도 쓰신다고 하고, 그동안 여행 많이 하셨다고 하고, 앞으로도 여행할 걸 기록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를 펼치고 여행을 쓰다.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누구나 다 요새는 사람 책이라는 말도 해요. 휴먼북이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권의 책이에요. 이만큼 살았으면 다 대하소설, 장편소설 한 권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 구술은 서말인데, 꿰어야 보배인데, 꿰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지금 89년도부터 여행을 시작한 게 89년도부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젊었을 때여서, 한 29세였나? 뭐, 그래서, 어, 내가 만난 교양국어 교수님은 뭐, 그, 아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이제 연륜 있는 선생님께 배웠는데, 나는 젊기만 하고 아무것도 학생들보다 한 10살밖에 차이도 안 나는데, 뭘 걔네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게 젊어서 좋은 점은 뭘까? 아, 여행이 좋다는 말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수히 들었어요, 우리가. 그 여행을 해보면 그 책에 좋다고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봐. 라고 말을 할까? 내가 직접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니까 좋더라. 해봐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다. 그렇다면 내가 또 마침 그 여권 자유화도 되고 여행 자유화도 되고 그때 88 올림픽 직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천둥벌거숭이처럼 이번 생에 단 한 번, 그러면서 인도라는 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다음부터 거의 매년 밖을 나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지구를 제 발로 다 걸어 다니는 셈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름을 책을 한번 오늘 거기 나눠준 이 여행 글쓰기 메모에다가 여기에다 일단 오늘 날씨 쓰세요. 오늘 날씨. 제가 앞에 그 PPT의 날씨랑, 날짜랑 뭐 그 굉장히 뭐 시간까지 정확하게 쓸 때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정확함의 중요성.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쪽지를, 이 종이 한 장을 한 10년, 20년, 어디 뭐 이삿짐 속에서 발견한다고 해도 이 한 페이지에 오늘 우리가 만났던 게 다 기억이 복귀돼서 떠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세요. 최대한. 그리고 밖의 날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날씨와 온도도 중요하다. 오늘 몇 도예요? 오늘 몇 도지? 33도. 33도예요, 지금? 어, 오늘 날씨는 33도인데 여러분 날씨 온도는 어때요? 몇 도신 것 같아요? 18도? 사우나 같은데. 네. 46도? 나 그 46도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56도보다도 더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름, 또 각자 기억하는 방법, 있죠. 제 이름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 이제 짧게 써주시고, 그리고 요 왼쪽 페이지에다가는 강의 메모라고 제가 해놨는데, 뭐 중요한 단어만 써놔도 좋고, 이건 사실은, 제가 그 노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걔네들은 어리고 젊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한 학기 만에 그 글쓰기 실력이 일취월장 높아지는 거를 제가 수십 년 검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자기가 꼭 쓰고 싶은 거 더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왼쪽 면에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주로 쓰고 오른쪽 면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 나는 뭐 김소영이다. 만약에 나는 무엇이다. 네모다. 매일 제가 뭘 하나씩 줄 거예요. 근데 첫 강의에는 자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나는 김소영이다. 그러나 김소영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뭐 나는 여행하는 인간 책이다. 정진원이다. 이랬으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 책의 저자이니까. 왜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하필 지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는 이제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선생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런 것들 써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다는 저렇게 느끼는데? 그런 것들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잘 했던 게
노트나 공책에다가 낙서, 메모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을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줄줄이 특강처럼 들어야 할 때는 여러 분의 뭐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누가 누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커리커처를 그렸어요. 내 식대로. 이제 뭐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눈이 크네, 저 사람은 어디에 점이 있네, 저 사람은 안경을 썼네, 저 사람은 뭐 말을 할 때 어저저로 시작을 하네, 뭐 이런 걸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박물관 대학이라는 걸 예전에 다닐 때 써봤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그냥 들으면 오늘 좋았어, 재미있었어, 끝 이렇게 되고 말게 되는데 자꾸 궁금한 점을 하나씩 일부러 만드세요. 나한테 끝나고 나서 이 질문을 꼭 해야지. 그 질문을 하나 만드세요. 나한테 질문 안 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도 돼요. 어, 법정 스님의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질문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질문할까 저렇게 질문할까 한 10번을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글이 자꾸만 장황해지고 두서 없어지고 하는 거를 이제 촉과적으로 잘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한 줄로. 오늘 강의 한 줄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나?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자꾸 뭐 두 줄, 세 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뭐든지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뭐 지금 한 1시간 반 저하고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텐데 배우는 게 있죠.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배운 거를 나 오늘 이거 배웠어. 그리고 생각하고 가면 요즘 어때요? 1분만 지나면 다 까먹죠?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인데, 제가 첫째 주를 우즈벡 갔다 오느라고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2시 반에 30분씩 일찍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 오늘도 12시 반에 하려고 했었는데, 첫 시간이라 1시에 하면 좋겠다고 문화원측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지금 요거 나눈 거를 여기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11강 차례는 이제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의 2부 아시아 편을 할 텐데 결국은 나의 여행이 나의 인생이다. 근데 여행이 꼭 저처럼 뭐 실크로드를 갔다 오고 무슨 인도를 갔다 오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 강남문화원 온 것도 여행이죠. 그쵸? 다들 오신 데가 다르잖아요. 집이 다 각각이고 그 여행이 결국은 오늘 하루를 만들고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태까지는 뭐 일상이 맨날 그렇고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다가 자꾸만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지 않습니까? 뭐 꽃에다가 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이 꽃이 아니었다느니.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요번에 가서도 그 중앙아시아에서 진짜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막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왔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도 좀 할 텐데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자기를 뭐라고 할까 돌보지 않고 그냥 계속 남에게 퍼주는 일만 하느라고 막 다 그냥 뭐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우리는 보듬어 줄 때가 됐다. 나를 칭찬해 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뭘까? 이런 거 매일 생각하면서 제일 잘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기서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석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표현해야 알 수 있다예요. 가족끼리 무슨 식구끼리 뭘 미안하다 그래 보면 알지. 뭐 뭘 고맙다 그래 뭐 내가 하는 거 보면 다 느끼지.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고맙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의 10강에 제가 복습 겸 한 번 더 했는데 이 책을 소개했어요. 아티스트 웨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 아티스트 웨이에서 제가 실천하는 거는 모닝 페이지. 아침 일기예요. 여행 가느라고 요새는 이제 좀, 잘 쓰지 못했는데, 보통은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기를 씁니다. 보통 일기는 언제 쓰죠? 밤에 잠자기 전에. 그러나 졸리기 시작하면 뭐 무슨 천하장사가 와도 그 졸음을 깨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기는 매일 써서 일기인데 어저께 안 썼으니까 뭐 오늘도 쓰지 말지 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내가 꿈꾼 얘기 써도 되고,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써도 되고, 오늘 기분이 상쾌한 거, 날씨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창밖에 지저귀는 새소리에 대해서, 뭐든지 쓰셔도 돼요. 처음에는 저는 반 페이지만 쓰라고 그래요. 반 페이지. 한 10줄? 네.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나만 데리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는 잘 안 가게 되든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무슨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를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스스로 만나보는 시간. 이걸 통해서 또, 이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여자는 이게 아마 수백 개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지금도 유튜브 틀면 이걸 가지고 모임을 하고, 뭐가 달라지고, 뭘 성공했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글쓰기. 네. 요거, 어, 알려드리고, 드디어 키르기즈스탄의 역사 문화 여행,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문화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숨겨진 보물. 이것도 제가 오늘 감마라는 우리가 보통 프레젠테이션 PPT는 다 이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하도 AI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PPT를 감마로 만들어 본 거예요. 감마라는 거는 내가 몇 개의 이런저런 거 이렇게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문화 여행에 대해서 10장으로 PPT를 만들어줘. 이러면 쭉 지가 씁니다. 그래서 나는 부하라가 더 필요한데 부하라 PPT 10장 만들어줘. 그러면 부하라에 대해서 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신기술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배워가지고 전수를 해드릴까 합니다. 키르기즈스탄. 제가 터키에 살아가지고 옛날에는 이 나라들이 다 소련이었지만 소련 전에는 무슨 나라였게요? 역사 공부도 합니다. 오스만 터키 들어보셨어요? 오스만 터키 대제국에 다 들어있던 말이고 이렇게 끝에 스탄 이 말이 들어있는 거는 땅, 나라, 국토 이런 터키 말이에요. 그래갖고 말도 다 터키 말입니다. 국가 이름도. 키르기즈가 뭐지? 그리고 이제 찾아봤더니 키르는 이제 크르 원래는
의 발음이 없어요. 의하고 어 발음이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한국만 유일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의 발음하는 거 보셨어요? 어 발음하는 거 보셨어요? 크르그즈스탄이래요. 그래서 크르는 크르, 40이라는 터키 말에서 온, 그 말이고, 40개의 부족이 만든 나라라는 뜻이고, 그 크즈는 여자,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 40개 부족이 만든 나라라는 그 역사적인 지명의 유래가 들어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안 찾아봤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뭐 별로 궁금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이제 그 대표 도시가 비슈케크하고 이시쿨이라는 이제 두 도시인데, 이곳에 갔더니 또 생각지도 못하게 뭐 구석기 시대의 암각화부터 최근에 오스만 터키 이전에 또 무슨 뭐 갑착 한국인이 우리가 그 무슨 세계사에서 이름만 들어봤던 돌궐이니 돌궐이에요. 사실 터키를 한자로 쓰면 돌궐이에요. 그런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구석기 시대에 그 구석기 시대 조상이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사슴이며 뭐 이제 그 말이며 무슨 그 칼 쓰는 검투사며 이런 거를 안각화에 이제 새겨 놓으면 그 다음 세대에도 와가지고 또 시대가 다르게 또 새겨 놓고 그래갖고 뭐 수천 수만 년을 새겨 놓은 완전히 거대한 돌밭이 있더라고요. 돌밭 들판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곳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타슈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켄트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위로 된 도시가 이제 우즈벡의 수도이고, 부하라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실크로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대요. 이 곳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 때문에 발표하고 또, 이제 이 대학들을 그 MOU를 맺기 위해서 갔다 온 건데,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작죠. 이게 제가 좀 키웠는데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비슈케크 도시는 어떤 도시냐? 비슈케크는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예요.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는 해발 750m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가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덥겠냐고요.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소련 시대에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뭐지? 그 옛날 소련 시대의 그 잔재들을 그 동유럽이나 발트삼국이나 이런 데에는 다 없애버렸어요. 동네 이름도 그 소련 시대 이름도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 자기네들이 쓰던 이름으로 바꾸려 했는데 이 비슈케크라는 도시는 갔더니 레닌스키 뭐 이런 레닌 동상도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레닌 동상도 어딘가 구석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소련의 잔재와 공존하고 있는 약간 타임머신 타고 이제 그 비슈케크이 뭐 소련 시대로 돌아간 거라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 그 부하라는 약간 내가 신라의 무슨 그 저기 뭐야 국업승 유학하는 스님 그때는 이제 전문 집단 두뇌들이 전부 다 중국이나 서역, 인도 이런 쪽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런 이제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저기 러시아의 뭐 레닌그라드 가보면 거의 이런 모습으로 러시아 우즈벡에도 그렇고 키르기즈스탄에도 그렇고 러시아식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건물들은 언제든지 요새화할 수 있게 전쟁을 대비해서 지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엄청 벽도 두껍고 막 한 30cm 되나? 물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용도도 되겠지만 진짜 무슨
전시 체제를 염두에 두고 지은 그런, 제가 러시아 호텔이라는 곳에 우즈벡에서 묵었는데, 그랜드 미르라는 호텔을 한번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미르 호텔보다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좋은 호텔은 롯데 호텔이래요. 근데 롯데 호텔은 비싸서 못 가고, 그랜드 미르 호텔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 7, 8만 원? 그 정도면, 이제 외국 여행에서 굉장히 쌈짓한, 뭐, 5, 60달러 정도면, 이옥자 선생님의 이제 아드님이신, 문산 스님이 함부르크 대학에 계셔서 제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150유로인가? 하루에? 그 정도 했죠. 두 분은 또 함부르크에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예, 그리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없었는데 중앙아시아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물가도 저렴하고 부하라 같은 곳도 그렇고, 우즈벡도 그렇고,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일단 그 일조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도 익는 판국에 과일은 얼마나 잘 익겠어요. 제가 살았던 터키에서만도 제가 과일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과일을 정말 원 없이 먹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맛있게. 그 46도의 부하라의 메론과 수박이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보통은 우리 다 차갑게 냉장해서 먹잖아요. 바로 그냥 따온 거를 뜨끈뜨끈한 거를 그냥 잘라서 그냥 대접을 하는데 속으로 이걸 어떻게 먹지? 뜨거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먹는 순간 뭐 뜨겁고 차갑고의 생각이 없어. 와, 맛있다. 뭐 이거밖에. 물론 더워서 이제 목도 마르고 뭐 그랬겠지만 진짜 아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승리광장, 뭐 오크 공원이라는 데는 그래서 다 여기는 대낮에는 별로 사람이 안 다녀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뭐 유모차 끌고 나오고 가족 단위로 놀러 나오고 뭐 조각공원 그리고 또 공원마다 모르겠어요. 그 소련의 정책이었는지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그 도시를 다 감싸고 있어서 그래서 살만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시쿨이라는 곳은 마리 호수지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리고, 이 키르기스탄의 최대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소련에서도 가장 유명한 휴양지였대요. 휴가지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나는 이제 그 학술대회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 간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시쿨에 간다 그랬지, 호수가 있는 곳에 간다는 말을 안 해서 이시쿨이 뭔지도 모르고 갔었는데, 이시쿨도 으스콜이라 그래서 온천 호수래요. 온천. 바다인데 온천이래요. 바닥에서는 온천수가 흘러나와서 의습이 따뜻한 그런 뜻이래요. 네. 콜은 호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산 호수예요. 중앙아시아의 진주라고 부르고 길이가 180km, 폭이 60km에 달하는 웅장한 크기래요. 그리고 트레킹도 했습니다. 제가 비슈케크에서는 웅장한 만년 설산이 또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시쿠를 가는데 계속 1시간 정도 우리가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무슨 뭐 5,000m, 8,000m 봉우리가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계속 설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이 요새 우리나라에서 트레킹 코스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또 역사학자하고 제가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우즈벡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역사학자 선생님하고 이 암각화가 있는데, 이 호수 근처에 있는데, 잠깐 짬을 내서 갔다 오지 않겠냐. 이제 택시를 대절해서. 그래서, 나야 좋죠. 그러고서는 따라갔는데, 촐포나타라는, 암각화 자연박물관이에요.
말이 자연박물관이지 그냥 벌판에 그 돌무더기에 어마어마한 안각화가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막 뭐 도움 씌우고 뭐 난리 쳤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제 유물 같은 거 중요한 것들을 박물관 만들어서 안에다 보관하고 그거 이제 해주는 가이드한테 설명해주는 가이드한테 이거 햇빛 맞고 바람 맞고 이래서 이게 점점 안 보이지 않느냐 막 이제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그 역사학자가 물어봤더니 괜찮아. 수만 년부터 여기 있었는데 뭐 아직도 남아 있잖아. 근데 진짜 그 뭐야 그 다 막 그 희미해서 안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걔네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고. 기원전 8세기경에 제작한 안각화부터 이제 보존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사냥, 의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샤먼, 무당들이 하는 의식이 있고 그 왕의 무덤도 적석총처럼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혹시 옛날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흙을 쌓았으면 신라왕릉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단을 이렇게 둘레를 테두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제사 의식을 지낸 그런 장소들도 나오고 하여튼 이 곳은 정말 하여튼 뜻밖의 가외의 수학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묘사한 이 그림들은 선사시대 유목민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유르트 또는 뭐, 겔이라고 하는 이런 집들이 집집마다 또 하나씩 지금은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본집이 있고 옆에는 그 유르트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로 또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할 수 없었고, 이 암각화 자연박물관은 야외에 보존된 상태로, 이제, 그 관람할 수가 있고, 선사시대의 예술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암각화 바위들이 쫙 펼쳐져 있고, 앞에는 바다 같은 이시크로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암각화의 역사적 의미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래요. 청동기 시대부터 기원전, 8세기, 아까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제작된 가장 오래된 암각화들이 이제 뭐 태양이라든지 태양 숭배, 여기가 또 한동안은 또 무슨 조로아스터교, 배화교의 그 자취들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 기원전 1000년부터 500년경에 제작된 암각화들은 스키타이, 스키타이 문화가 이제 신라로 그 유입돼서 뭐 이렇게 금을 숭배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알타이 산맥의 알타이가 알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알튼은 금이라는 소리예요. 금. 근데 신라의 금관이라든지 뭐 금관 가야라든지 뭐 하여튼 이 금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 스키타이 종족하고 연관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한 투르크 시대. 예, 6세기에서 8세기경에 제작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시대. 예, 요때 이제 그 안각화들을 이제 그 표현해 놓은 그런 모습들도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네, 다음 시간에 차츰차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슈켄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건 나를 못 봤어요, 사실은. 오히려 사마르칸트가 약간 이런 식인데, 어, 하스티 이맘 건축단지인 것 같아요. 16세기경에 건립된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 쿨한 필사본을 보관하고 있대요. 이러면 이게 타슈켄트인가? 내가 작년에 사마르칸트에 갔을 때 들은 설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푸른 돔과 정교한 타일 장식, 이게 하스티 이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슬람 사원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지금 터키에서 사온 터키석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김옥병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이 투르크 아즈라고 부르는 이 스카이 블루가 이제 그 터키 블루의 아주 그 전형적인 색깔인데, 중앙아시아의 이 또 블루는 약간 또 달라요. 터키 블루하고는. 그러면서, 조금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크 칸 마드라사. 여기가, 우즈벡의 타슈켄트는 수도라서 그런지 그렇게 이슬람적인 거를 못 느꼈어요. 근데 부하라는 우리나라 한 1950년대, 60년대의 그 문화, 이옥자 선생님 혹시 선 봐서 결혼하셨어요? 선을 보셔서 중매해서 결혼하셨어요? 네. 걔네들은 지금 젊은 애들도 중매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소개하면은 바로 결혼을 한대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그 메론이랑 수박을 먹었는데 저 한국어과를 사마르칸트에서 졸업한 여학생이 부하라가 고향이라서 그 여학생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2박 3일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그 여학생을 만났더니 결혼한 지 2달 됐다면서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 택시를 요새 카카오 택시처럼 불러서 그때그때 이동하려고 했는데 46도니까 그 잠깐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이제 힘들다고 그 남편이 뭐 은행원인데 그때가 금토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됐는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그 도시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메론이 맛있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메론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머문 또 부하라의 호텔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북촌 같다고 해야 되나? 그 옛날 이슬람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주변에 또 캐러반 사라이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무역하는 대상들이 머물렀던 숙소. 그 숙소를 그대로 다 그냥 유지하고 사는데 조금씩 호텔로만 고쳐가지고 그 옛날 집에 내가 이제 하나 호텔 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방에서 그 수박이나 멜론을 잘라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또 신혼부부니까, 둘이 살아서 초대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좋다고 그러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얘가, 이 여학생이 또 부끄러움을 또 많이 타갖고, 처음에는 남편도 아는 오빠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실직고를 하긴 했지만 그러더니만 이제 가는데 가려고 하는데 어 시어머니는 뭐지 한국말로 모르는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마더링로를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조금 뭔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되나? 그러고 네, 그러면 시어머니는 뭘 좋아하시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뭐 화장품 같은 거 좋아한대요. 근데 우즈벡 화장품 안 쓴다는 거야. 그래갖고 좀 이제 그 좋은 화장품 뭐 로레알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나한테 가는 또 차 안에서 이번에는 남편의 형들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뭐지? 그러고 저는 가르쳐 줬어요. 그 남편은 형수라고 부르고 너는 막내였어요. 너는 형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더니만 이제 한 형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같이 살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집이 원래는 작았나 봐요.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 살던 집이 하나 있고 아들이 다형제인데 그 얘가 막내 아들이고 첫째가 결혼하면 또 그만한 집을 옆에다 지어. 그래서 미음자로 집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그 정원인데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가 다 있어요.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슨 살구나무. 그것도 너무 그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열매가 다다닥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형수들은 얘기 안 해서 그거는 못하겠다. 그런데 또
형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기들이 거의 뭐 그 다음날 누구 조카애가 생일이었대는데 뭐 식구들 다 모였는데 30명이 모였대든가. 하여튼 그런 우리도 옛날에는 뭐 장남이 다 모시고 살고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이건 뭐 한국이랑 똑같잖아. 옛날 한국이랑. 우리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놓치고 이제 바래지고 없어진 그런 문화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르수 바자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진짜 여기야말로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그 장을 벌였던 곳이로구나. 정말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뭐 한 천년 후에 온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경과류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거 보여드린 것도 거기서 산 건데 또, 이제, 나를 안내해준, 그 대학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사마르칸트가 고향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또 말하다 보니까 이 장사꾼이 사마르칸트 사람이라는 거야. 같은 동양이라고 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 그리고 또 그 장사꾼은 그 앞에도 좋은 거를 보기 좋게 진열해서 쌓아놓고 팔 거 아니에요? 마침 오늘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서 진열해서 쌓아놓은 뒤에 가서 더 좋은 거를 막 꺼내갖고 이거를 그래서 나도 옆에서 꼽사리를 끼고 있다가 이것만 사갖고 사실은 살구치도 이만한 게 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거는 거기다 우리백에 두고 왔습니다. 이런 이제 타슈켄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하라 고대 도시 탐방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준비한 건데 요게 이제 칼란 미나렛이라고 거의 뭐 우리나라 남산 타워 정도 되는 전망대 역할도 하는 그냥 평지인데 40 몇 미터 있으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크 요새라고 하는 거는 부하라의 성체인데, 여기도 이 부하라 자체가 세계문화유산 도시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부하라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인도의 비하르주라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옛날에 마가다 왕국. 그리고 스님들의 도시. 승가대학, 날란다 승가대학처럼 대학 도시였던 거예요. 수도원, 승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부하라가.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지금은 이슬람 학교예요. 이슬람으로 바뀌고 나서 우리도, 무슨 불교 사찰터에 조선의 유교 소원이 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교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관공서가 들어서고 뭐 이런 것처럼 지금은 분명히 그 이슬람 학교 밑에 파보면 전부 다 불교 유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이슬람 학교들이 뭐 39개인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전부 다 이슬람 학교에 와서 세계적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대요. 이슬람 학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캐러반사라이, 실크로드 상인의 유전적 피를 물려받아서 다 가게가 돼 있어요. 관광 상품화 돼 갖고, 마드라스 안이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신라에 살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금은 세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제가 풍경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풍경은 근데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중국 같은 데에서 가서 보고 그 장인이 자기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제 모스크는 해교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도 많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암각화 이런 곳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향신료 시장 그리고 거기가 또 이제 무슨 성경책에 나오는 욥의 샘물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이슬람 수피즘이 한국의 아니 그 이제 불교하고 뭐 명상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은데 이제 또 어마어마한 이슬람 수피즘을 완성한 대가의 무덤이 있는 곳도 부하라였고, 요건 이제 이시클 호수 같은 것도 이제 우즈벡에 또 있다고 작은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그냥 아 좋다, 아 멋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여러분들도 한번 요즘에 최근에 갔던 여행지를 떠올리시거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셨는지 한번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쓰세요. 네. 어, 이시쿨 호수가 암각화가 가장 이제 그 멋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암각화를 통해서 그 샤먼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신인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약초 같은 걸 먹었대요. 일종의 환각제 같은 건가 봐요. 근데 그 무더기 사이사이에 그런 환각성 무슨 우리로 치면 무슨 대마초 같은 거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피는 걸 또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제사장이자 뭐 우리로 치면은 무슨 국가적인 그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곳이자 뭐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자 장례식을 지내는 곳이자 뭐 왕의 무덤이자 아이들의 무덤도 있어요. 그 어떤 또 뭐 제일 높은 사람부터 공동묘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그 장례 문화를 가지고 우리 고고학자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음, 그리고 이제, 추천 여행 정보, 지금은 가면 안 돼요. 특히 부하라는 봄이나 가을, 네, 가장 여행하기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시면 조금, 너무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가이드는 있는 게 좋아요. 또 제가 그 법정 스님의 또 그 어록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상은 검소하게, 여행은 돈을 아끼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꽤, 이제, 여러 분들께 신세도 많이 지고, 그렇지만 또 저는 여행은 빚지러 가는 것이다. 라는 제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오는 것 같아요. 가면, 솔직히 뭐, 말설지, 낯설지, 물설지, 새로, 다른 지구에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 이렇게 건사하고 돌봐줘야 되듯이, 어느 이제 다른 별에 떨어졌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진짜, 환대란 이런 것을 제가 바꾼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그 키르기즈스탄의 국제학술 대회도 키르기즈스탄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200명 정도의 한국학 국제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아마 그 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학술 대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은 이렇게 그 비슈케크에서 6시간이나 걸리는 이시쿨 호수까지 우리를 그 리조트에다가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또 양을 3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있잖아요. 걔네들 해먹는 그 케밥. 그거를 이제 또 해주는 게 거기에서 가장 융숭한 대접이래요. 근데 그거 우리는 포기하고 안각한 박물관에 갔었는데, 어찌나 오래 익어야 되는지, 제가 갔다 올 때까지 안 익어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즈벡에 와서도 그 한국인 이제 교수님들이, 뭐, 거의 한 20년 정도, 뭐, 짧게는 10년? 그 척박하고, 진짜,
터키보다 훨씬 못 살아요. 오스만 터키 대제국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 터키고 거기가 종주국이라면 중앙아시아는 일종의 약간 식민지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이중에 종주국의 저기 뭐랄까 무슨 조선 총독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거만한 느낌으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거기 우즈벡 말도 모르지, 러시아 말도 모르지, 걔네들 영어 못하지, 뭐 이러니까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할게요. 음, 한국말을 이제 한국어 하는 쪽에서는 한국말만 하면 되지만 터키어를 했어요. 얘네들이 터키어를 받아서 대답은 못하지만 터키어를 알아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주베 타슈켄트에서 부하러 가는데 그 여학생을 그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제 이렇게 우즈베 소개해준 교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터키 말을 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키 말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똑같아,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 얼마예요? 몇 시에 떠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숫자가 똑같으니까 제일 핵심 단어가 귀에 들어와요. 연착을 해서 또 이제 돌아올 때는 7시 10몇 분에 해야 돼, 또 도착해야 되는데 8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8시 반이 세키즈 오투스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역에서 기다리는 또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야 돼서 역무원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앞에 있는 아줌마한테 내가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으냐고 그 전에 또 이제 손짓발짓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물어볼 거를 번역기에 썼어요. 우즈벡 말로. 그랬더니 그 말을 보여주기 전에 얼른 자기가 물어보는데, 세키즈 오투스 이렇게 딱 말해서 내가 아줌마가 말한 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정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여행하는 인간, 노래하는 인간에서 여행이라는 거는 새로운 발견이죠. 새로운 발견이고 또 지금 우리가 기록 중요하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 기억력이 어렸을 때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 머리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나 혼자 뭐 막 아무리 좋은 노트에다 써봤자 이거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내 안에 무슨 보물상자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에게 대해서 이제 감정도 나눌 수 있고 성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여행 메모 작성법,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하라 실크로드만 요거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인도의 비하라는 인도 북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중앙아시아의 비하라는 여기 인도는 여기예요. 인도의 비하라는 여기 있고 중앙아시아의 비하라는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요게 타슈켄트고 요게 부하라예요. 요게 사마르칸트고. 그래서 작년에 사마르칸트에 갔을 때는 어, 사마르칸트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부하라가 여태까지 우즈베키스탄에 가본 중에서 제일 좋고 또 히바라는 곳도 굉장한 유적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보다 더 덥대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히바 가보셨나요? 못 가셨죠? 불교 시대 부활하는 쿠샤르 왕조 시대 그 1세기, 3세기 때부터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로 이제 대거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불교 중심지였어요. 쿠샤르 왕조 시대에는. 그리고 부하라가 이제 불교의 승원, 비하라, 불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인데, 지금은 거의 흔적조차 없어요. 아마 이슬람의 다 이제
없앴겠죠. 그 중국 승려들의 기록에는 그 현장, 삼장법사 손오공, 예, 그또 법현 스님의 여행 기록에서도 이 부하라 지역의 불교 문화를 언급을 하고 있고, 아주 그 번영하고 있는 이 불교 공동체, 승가, 우리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할 때, 그 승에 해당되는 승가를 뜻하는 이름의 도시를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발굴된 유적은 거의 불교 유적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인근 도시에서는 불교 사원과 수도원 유적이 발견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화가 되고 이제 사만 왕조가 들어서고 8세기 아랍 정복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이슬람화가 돼서 90세기에는 페르시아계 또 사만 왕조가 들어서고 부하라를 수도로 삼았대요. 그래서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로 그러니까 한 벌써 불교가 사라진 지 여기도 한 1000년 정도 됐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할 수 있죠. 저기 교수님, 네. 중앙아시아가 지금 구글 지도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중앙아시아가 구글 지도에 왜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우즈베키스탄, 아니, 아니. 카자흐스탄 이런 데를 이렇게 합치는 데를 중앙아시아라 그러나 지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런 여러 나라를 합해서 아시아의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앙아시아라고 불러요. 예. 그 나라를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티무르 제국이 또 들어서서 이제 칭기스칸이 여길 또 와서 또 다 이제 그 박사를 냈다고 해요. 13세기에. 우리나라도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13세기 말에 이제 그 이련 스님이 그 참상을 보고 삼국유사를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4세기의 티무르 제국 시대에 이제 다시 재건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무르의 손자인 울루그베기라는 이제 또 왕이 부하라의 그 이슬람 학교를 그 건립을 하고 이 지금의 이런 모습 이게 다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그리고 이제 수피즘,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이지만 불교의 참선하고 명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어제 그 김광복 선생님이 그 멍때리기, 뭐, 닉센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김광복 선생님은 요 수피즘이나, 그 불교의 참선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공부해 보시면, 그쪽으로도 굉장히 좀 일취월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하라의 주요 유적이 아까 말한 이 그 40 몇 미터? 48m의 너무 아름다운 전망대예요. 근데 또 낮에도 가봐야 되고 밤에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야경이 정말 아름답고 이 또 미르이 아랍 마드라사 이거 마드라사라는 거는 다 이슬람 학교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 학교 이렇게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잠도 자고 기숙사도 있고 그야말로 하나의 무슨 공동체 마을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부하라 이게 아까 그 이제 첨탑 미나레고 여기 다 이제 이게 마드라사 그 학교고 이 안이 전부 다 가게예요. 그래서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비하라하고 이제 그 우즈벡 부하라를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인도의 비하라는 불교 수도원이라는 뜻이고 학문의 중심이었고, 우즈벡 부하라는 불교 승원 도시, 이슬람 학문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고, 인도 비하라는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지금 계속 비하라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쿠샨 1세기부터 현대까지 부하라 도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하라주에 그 유명한 날란다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나트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 있는 거예요. 녹야원.
그리고 이 우즈벡 부하라는 불교 흔적은 없고 이슬람 유적, 그 이슬람 학교만 잔뜩 있다. 현재는 이 인도 비하라가 힌두교 불교 성지로 우리 인도의 뭐 8대 불교 성지 뭐 그런 꼭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하라는 이슬람 수피즘의 성지고 실크로드의 중심인 이제 캐러반사라이의 무대 이렇게 비하라하고 부하라를 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하라가 학문과 종교의 도시다.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산스크리트 비하라 그 수도원에서 유래했고 도시가 얼마나 불교 문화가 가득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 변화로 이슬람 문화로 변해서 종교적 정체성이 달라졌고 또 이제 지금도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로 계속 자리 잡고 있다. 아직 한국 학과는 없어요. 제가 한국 학과가 있으면 대학교를 가보려고 했는데 타슈켄트는 여러 대학교를 가서 사진도 찍고 했기 때문에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 학과가 있는 대학교 사진들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도시로서의 부하라. 오늘날 부하라는 실크로드와 이슬람 문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도시고, 진짜 제가 진짜 한 그 7, 8세기의 원효나 뭐 의상 스님쯤 돼가지고 그 나라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우리 옛날에 다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듯이, 유학 가보고 싶듯이. 거기에 마침내 당도했을 신라의 스님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막 이런 그 약간의 벅찬 그런 감동 같은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이런 도시 부하라. 여러분께 꼭 한번 가보라고 이연사 힘내서 외쳐봅니다. 예. 네. 제가 우즈벡말 감사합니다를 가르쳐 드리는 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흐맛. 네. 네. 예,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한두 분만 시간이 우리 1시에서 2시 반을 넘겼네요. 예. 음. 자, 최기종 선생님 어떤 거 한 가지 이 중에서 몇 분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점 한 가지 없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중앙아시아 저한테 들으시고. 예,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그 전에 아셨어요?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관심 있으셨어요? 유일하게 알고 기억하는 거는 그 강제이지 당했다는 그 아, 아, 지역. 아,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 선생님 설명을 보면서 네, 처음으로 네, 접한 건데